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엔 36장 회절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35장에서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빛의 간섭. 근데 이제 이 36장에서는 빛의 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간섭하고 회절이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섭은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간섭은 너무 간단하게 분석을 한 거고요. 이제 실제는 회절에서 본격적인 중첩을 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절을 통해서 빛의 파동 이론을 이제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회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회절은 좁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 파동의 고유한 성질인데 빛도 똑같이 회절 현상을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수직의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직 방향으로 좁은 틈이 나 있는데 거기다가 빛을 비췄더니 가로 방향으로 빛이 퍼지더라 하는 거죠. 이게 회절이 안 된다 그러면 회절이 안 되면 여기만 빛이 밝아야 되죠. 이 구멍을 이 틈을 통과해서 나머지는 다 이제 그림자가 되고 여기만 밝아야 되는데 여기 제외한 나머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빛이 밝고 어둡고가 이제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요건 이제 좀 세기를 강조해서 표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회절이 되는 거고 빛이 회절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2차 극대, 버금 극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빛이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회절이 일어나는 것 말고 그 장애물을 만나도 같은 방식으로 회절이 일어나요. 또는 모서리를 지날 때도 회절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도날에다가 빛을 쐈더니 이 부분이 이제 여기도 이렇게 모서리가 있고 요 바깥쪽에도 모서리가 있죠. 예, 그럴 때 요 테두리 모서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빛이 약간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 모서리를 지날 때 회절이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그 밝은 대낮에 그림자를 보면은 그림자의 모습이 경계가 선명하지 않죠. 선명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이게 회절이 있는 겁니다. 물체의 모서리를 지나면서 회절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회절이 요거 3번은 장애물을 만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은 이제 장애물을 만나서 회절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하늘을 보면은 이제 맑은 날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눈에 작은 얼룩이나 머리카락들이 이제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 부유물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액이 있어요. 유리질. 예, 유리액 속에 있는 작은 침전물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침전물을 햇빛이 지나가면서 회절이 일어나는 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침전물 때문에 회절 무늬가 보여가지고 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절은 이제 파동 현상이다 하는 거고 빛이 회절하기 때문에 빛도 파동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빛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파동에서도 회절이 일어난다 하는 거. 그러니까 회절은 파동의 성질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소리의 경우에 입을 통해서 응원단에서 이제 입으로 으쌰으쌰 응원을 하면은 입이 좁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 가지고 넓게 퍼져요.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소리에 묻혀 가지고 멀리까지 소리가 안 나가죠. 근데 메가폰을 이용하면 이런 메가폰 있죠. 이걸 입에다 대고 말하면 이 입구가 더 커져 가지고 회절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가 앞으로 쭉 전달이 돼서 우리 편 관중한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에 관해서는 프레넬의 밝은 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빛이 파동이다 하는 것이 이제 호이겐스가 빛의 파동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뉴턴이 빛의 입자
설을 주장했어요. 알갱이, 질량을 갖고 있는 알갱이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 호이겐스가 그랬는데 1800년대 이제 비로소 영이 이중슬릿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프레넬 등이 이제 파동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입자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빛이 파동이라면 모든 파동이 회절하고 간섭을 보이니까 빛도 회절하고 간섭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실제로 빛의 간섭이나 회절을 관찰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도 앞에 슬릿 2개만 가지고는 실험이 안 되고 이 앞에 슬릿 하나를 갖다 놔서 결맞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런 것 식으로 해가지고 빛의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런 회절이나 간섭을 쉽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무슨 소리야, 이게 회절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데 무슨 파동이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포화송이 반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넬이 이제 구면파를 이제 빛의 구면파를 이제 주장해서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 프레넬의 주장이 맞다면은 빛이 공을 통과할 때 그러면 공의 그림자 안쪽까지 퍼지게 돼서, 예, 작은 공이죠. 빛을 이렇게 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파동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에 이러한 밝은 점하고 나머지는 그림자, 어두운 점. 그렇게 아니죠.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 예. 여기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는 어두운 거고 이쪽에 밝은 게 되는 거죠. 공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동그랗게 어두운 원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파동이라면 여기서 퍼진다면, 그죠? 여기서 퍼져 나가니까 빛이 퍼져서 안쪽으로도 빛이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 안쪽 그림자 정 가운데에도 밝은 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포화송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상하지 않냐? 이상한 결과다. 그죠? 공 뒤에, 공이 가려져 있는데 공 뒤에 어떻게 밝은 점이 생기냐? 이상하죠? 그렇게 했는데 요것이 실제 이제 실험에서 이런 포화송의 밝은 점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화송이 파동 이론을 반박하려고 한 건데 파동 이론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넬 밝은 점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화송이 예측한 이상한 결과가 실험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이제 동심원꼴로 이제 모양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요건 원판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공은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빛이 회절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추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하나의 슬릿을 통과할 때 회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자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를 따질 거기 때문에 이 빛이 평면파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는 구면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면파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계산이 많이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일단 평면파로 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이 A인 그런 그 슬릿을 통과하는 경우에 회절을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을 들여다보면은 무늬 전체를 보여준 게 그림이 없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야죠. 뭐. 자, 여기 슬릿이 있고 여기 멀리 떨어진 곳에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가요. 퍼져 나가는데 그 결과 스크린에 요 중앙에 해당하는 슬릿의 중앙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밝은 무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밝고 어둡고가 이런 식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여기 이제 세기 곡선입니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진을 찍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밝은 무늬.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또 밝은 무늬 살짝.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늬가 띠무늬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이랑 비슷한데 간섭은 규칙적인 모양인데 요거는 규칙적이진 않아요. 가운데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바깥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간격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늬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정 가운데 중앙극대가 생긴다 하는 거고요. 그걸 중앙극대라고 얘기한 거고, 그 외의 경우는 어두운 무늬의 위치를
여기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밝은 무늬의 위치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요 2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으로는 밝은 무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은 A 사인 세타가 M 람다다 하는 거고 M이 1부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죠. 요게 이제 이중 슬릿이랑 비교하면은 이중 슬릿은 간섭이었고 이중 슬릿에 의한 얘는 간섭을 얘기한 거고 이제 극대의 조건이 D 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M 람다. 그리고 이때는 극소도 있었어요. 극대 옆에 극소 해가지고 D 사인 세타가 반파장의 홀수 E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단일이고요. 그 다음에 회절이고요. 그 다음에 D 사인 세타 대신에 A 사인 세타예요. D 대신에 A. 그럼 D는 뭐냐면 슬릿 사이의 간격이죠. 요 간격이 D였다 하는 건데 회절은 요 슬릿의 폭이에요. 이 폭이 A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똑같이 M 람다 꼴인데 어두운 무늬예요. 극소. 그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를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는 거고 요 어두운 무늬가 요 위치에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두운 무늬만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